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요약 저자 피터 홀린스가 쓴 메타인지로 공부력 키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학습하기 전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이고 그게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하기 전에 인간의 뇌와 동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인지 부하 이론과 정보 처리 모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 부하 이론이라는 것은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는 컴퓨터와 유사한 정보 처리 과정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정보 처리 모형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게 관심에 부합되는지 판단하고 단기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학습되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정보를 인출해서 쓴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이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쉬운 개념부터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 쉬운 개념을 유추해서 다른 데에 적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수용 능력에 맞게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요. 반복 학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기 유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대 이론에 따르면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피드백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대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따라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성과에 맞춰서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 노력이 이 성과에 연관이 되고 그 성과는 내가 원하던 성과였지만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시사점은 우리가 게임에 빠지듯 게임 설계하듯 그 노력에 대한 보상과 단계적 과정에 대한 수준을 레벨업 시키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 보상을 통해서 계속 학습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게임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학습 설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메타 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 인지를 하는 것은 결국은 교과 과정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학습자의 자기 수준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할 때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그린다든지 내가 이해한 개념을 확장해서 다른 예시나 적합한 유추를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기 전에 결국은 인간에 대한 뇌의 그런 한계나 동기에 대한 이해를 고찰을 한 후 그런 학습 설계가 된 환경을 설계한 후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안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교과서나 책을 읽을 때 5가지 단계로 읽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첫 단어부터 공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훑어봅니다. 훑어본다는 것은 목차를 한번 쭉 살펴보고 그 책 안에 있는 도표나 그림들을 가볍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건데 이게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할 주제와 학습 목표가 뭔지를 자기가 정의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나서 책을 제대로 정독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독한다라는 것은 지금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들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공부할 주제나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던지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가 끝나고 나면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거나 강조하거나 필기를 해가면서 암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숙지하고 암기를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고민하면서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전반적으로 교과서를 잘 이해하고 읽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이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교과서 본문의 중요한 곳에 줄을 긋는다든지 또는 노트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본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평가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내 학습 방법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개선하는데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약 노트를 만드는 것은 코네식 노트 필기법이라고 해서 키워드들을 좀 뽑아내고 상세한 내용들도 쭉 적고 그걸 전반적으로 서머라이즈하는 내용을 맨 밑에 적어보는 그런 훈련들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손으로 써봐야 자꾸 암기가 잘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본문 내용에 기호 표시를 분류해서 다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느꼈는지 어떤 부분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이게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어떤 부분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지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시간 간격을 두고서 반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국어를 공부했다면 내일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다시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되 그 했던 공부를 챕터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계속 장기 기억 속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 키우는 과정과 암기하는 과정, 두뇌를 발달하는 과정은 비슷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파트는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결국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성적을 얻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문제 해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공부의 태도라고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게 요리에 빗대는 건데 먼저 내가 어떤 요리, 찜닭 요리를 한다고 하면 찜닭 요리를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것을 아이와 함께 같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설명하면서 가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찜닭을 만들어 보라고 이제 하면서 정말 관찰자로서 막 구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 다시 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혼자 만들어 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동기가 적절하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 중심으로 학습하는 태도가 되게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의가 부재할 때 인턴 의사의 대응을 보면 심장질환이 있는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전문의가 없다고 해서 인턴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의견을 듣고 또 환자의 가족력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이런 것들 쭉 얘기를 듣고 조사해서 관찰하고 추가적으로 뭐 엑스레이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전반적으로 진료를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게 각가지 해결 방안을 본인이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모를 때 그런 전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묻거나 파악하고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력에도 좋고 여러 가지 추론력도 좋아지면서 본인이 오히려 문제 해결력 향상이 되면서 공부가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한 후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파악해든지 고려를 하고 그 원인과 해결법을 나열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큰 방법을 선택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 뭔지 정보가 뭔지를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가 많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중심으로 하는 학습 태도나 자기주도 학습은 더 깊은 이해와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